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9월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장안의 명내리에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서가 부산시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기장군이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며 부산시에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콘서트에서 BTS도 유치 염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봉지의 판매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이전으로 가기까지는 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 부산 지역 60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러 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서울시 공화국처럼 된 도시가 없습니다. 혼자서 다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부산이 없어지면 이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서로 나눠주고 좀 나눠주고 우리 부산도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그야말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지난 13일에는 부산 지역 16개 기초단체장이 16일에는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나서서 한 목소리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고 지역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에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서병수, 김도관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개정돼야 합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산 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이제 7월 달에 전담 TF를 따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 시기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연말까지도 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려 상황 알겠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를 설득하는 건 역시 남은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전제로 지원책을 마련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꾸리고 이전 부지 선정과 사업 건립, 부산 이전 임직원의 정주 여건 조성, 자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 도심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는 기피시설인데요. 이런 기피시설이 마땅히 갈대를 찾지 못하자 농촌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난개발 역시 농촌의 불청객인데요.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농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기자가 간다 정명기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데요. 젊은 주민부터 여든에 가까운 어르신까지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농촌 주민들. 할아버지 오고 할머니 오고 3대가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장치는 배출 허용 기준치를 훌쩍 웃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13이면 이거는 정말 세 발을 핀 거죠. 저희가 보통 항상 20을 넘고 그리고 30 넘는 날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46, 35, 38, 29 막 이러잖아요. 그동안 이 업체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으로 과태료를 물었고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재작년에 이 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를 막겠다며 지자체에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악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된 건물이에요. 중축도 아니고 그냥 개축이라고 봐야지, 개축. 보수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 주민을 숨막히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석산 개발입니다. 비산먼지의 발파, 진동, 소음, 교통사고 위험까지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도 한 석산 개발 업체가 새로 채석장 사업 허가를 준비 중입니다. 석산 신규 개발이나 허가 연장 소식을 들을 때면 이제 그만 농촌을 등지고 싶다는 주민들. 빨리 해도 이제 밖에다 못 놀고 저것도 지은 게 그런 걸 이유 때문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시끄럽지, 먼지 날리지.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환경청이, 사후관리 감독은 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미지근한 행정처리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가 퇴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 소송부터 진행 중인 있어요. 농촌을 파고드는 산업단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1,2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주로 농촌 지역에 추진하는 일반 산업단지는 약 55%가 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함께 생기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더 큰 갈등을 양산하는 상황.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미흡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 감독이 뒤섞여 아름다워야 할 농촌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떠나가는 농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가 간다, 정명기입니다. 17일 0시 기준으로 부산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의 확진자 수는 149만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 위중증 환자는 60대부터 80대까지 6명입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460명이며 현재 관리 인원은 6,302명입니다. 지난 9월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장안의 명래리에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서가 부산시에 접수된 가운데 정정복 기장군수가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며 부산시에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정복 기장군수는 이성권 경제부 시장과의 면담에서 부산시가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 어떤 고민도 없이 쓰레기를 묻을 만한 넓은 땅만을 찾아 기장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친환경 도시 부산을 만들어달라고 시에 촉구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종환 의원은 11월 24일부터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가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과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봉제 판매가 불가합니다. 17일 오전 7시 40분쯤 기장군 일광읍 문중방파제 인근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은 승용차에서 60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일상이 한순간 정체됐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SK 주식회사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10분 후부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일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급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초연결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이원화와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3주간 부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부산 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상생 발전 사업입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부금 총 97억 8천만 원을 활용해 20년간 지역의 우수 인재에게 생활장학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소재대학의 IT와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IT 분야 195명, 상경 분야 35명 등 총 230명입니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인 BTS Yet to Come인 부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는 약 5만 명,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진행된 국제 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는 1만 명, 해운대 특설무대 라이브 플레이 현장에는 2천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또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재생 수는 총 6,325만 건에 달했고 전 세계 229개 국가와 지역에 팬이 함께했습니다. BTS는 이날 공연을 통해 세계의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유치 염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교 60주년 기념 남미 순방 일정에 동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시와 한 총리는 3개국 정상과 만나 한 중남미 공동 번영 비전을 제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량과 성공 개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시는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유치 지지 의사를 강하게 시사했고 라카이의 우루과이 대통령과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구청장 김재윤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이자 국가 경제의 신성장을 이끌 중요한 기회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금정구가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그룹 BTS의 콘서트가 열렸죠. 콘서트 현장에만 5만 명,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부산항과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12,000여 명의 국내외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네, 전 세계 BTS 팬들이 부산을 찾았고 콘서트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애프터 파티를 함께 즐기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했는데요. 이 열기가 실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